제도 용구 및 재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 제도 용구입니다. 자, 먼저 자의 종류 볼 건데요. 여기 삼각자 먼저 나오죠. 두 가지 타입입니다. 둘 다 45도인 거랑 하나는 30도, 60도, 나머지는 90도 이렇게 하는 것이 한 세트고요. 방향을 바꾸면 여러 각도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삼각 스케일입니다. 여기 지금 보이시죠? 6개의 면이에요. 6단계의 축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템플릿은 원형, 네모형, 기호, 부호 등 자주 사용하는 도형을 이렇게 미리 뚫어 놓고 대고 그릴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운형자는 구름 모양 자예요. 일반 자화나 컴파스로 그릴 수 없는 다양한 호나 자유로운 모양들을 그리는 겁니다. 그것보다 훨씬 자유로운 것은 이거 구부리는 각도를 다르게 할 수 있어요. 고무 소재거든요. 그래서 구부리는 대로 좀 그림을 자유롭게 그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자유곡선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각도기는 각도를 특정할 때 나오는 거, 각도기. 자, 그리고 디바이더라는 게 있어요. 디바이더는 이렇게 컴파스처럼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거리를 잰 다음에 여기를 고정을 할 수 있어요. 그런 다음에 이 거리 그대로 다른 데 가서 또 재는 것을 디바이더, 분할기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삼각 스케일의 용도는 축척을 사용할 때입니다. 6개의 축척이죠. 건축 제도 재료입니다. 먼저 제도 용지는 켄트지, 트레싱지, 트레팔지, 트레싱지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고요. 이거는 불투명한 조금 두꺼운 종이가 켄트지, 트레싱지는 조금 투명한 재질입니다. 마커펜으로 그렸을 때 굉장히 적합한 아이고요. 청사진이라는 것은 이렇게 약간 투명한 종이에다가 집을 그렸어요. 그런 다음에 기계에 넣으면 선이 들어가 있는 부분만 청색으로 찍혀 나오는 기계가 있었죠. CAD가 좀 활성화되기 전에 쓰던 거입니다. 그리고 트레팔지는 조금 더 광택이 있는 종이고요. 황색 트레이싱지는 트레이싱 페이퍼긴 한데 이렇게 말아 다니면서 밑바탕이 보이고요. 좀 굉장히 흐물흐물한 소재, 좀 얇은 소재의 트레이싱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트레이싱지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이 문제가 조금 어려워서 한번 넣어봤는데요. 좀 비교적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뭔가 설명이 없으면 비교적 어떤가를 좀 봐야 되고요. 옳은 것은입니다. 불투명한, 아니죠. 투명해요. 그리고 연질이어서 쉽게 찢어진다고 했는데 이게 무조건은 아닙니다. 그런 종이가 있는 반면에 경질 트레이싱지도 있어요. 그리고 습기에는 대부분 약해요. 대부분의 종이는 좀 습기에 약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오래 보관되어야 할 도면의 제도는 무조건적으로 가능한 건 아니고요. 연질일 경우에는 부적합하지만 또 경질일 경우에는 가능한 그런 게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확실히 아닌 것을 좀 찍어 주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연필 별표가 3개예요. 요거 전부 읽어 보셔야 되고요. 프리핸드, 자유롭게 그릴 때 번지거나 더러워지는 단점.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문제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간격을 달리해서 폭넓은 명암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쪽이 좀 그림자가 적고 위쪽은 그림자가 안 지고 이렇게 했을 때 간격에 따라서 굉장히 어두운 부분, 좀 덜 어두운 부분 이렇게 표시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지울 수 있는 것이 굉장히 큰 장점이죠. 그리고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서 효과적으로 굵은 거 쓸 때 또 가는 거 쓸 때 효과적으로 할 수 있고 경도에 따라서 17단계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자, 건축물의 묘사와 표현입니다. 건축물을 좀 자세하게 그리는 게 묘사겠죠? 묘사의 종류에는 첫 번째 모눈 종이 묘사입니다. 별표가 하나 있죠. 이렇게 모눈이 들어가 있어서 축척에 맞게 자유롭게 그릴 수가 있는 거고요. 사각형 크기에 따라 규격을 정해서 스케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적당한 이 축척에 맞춰서 그리기가 좀 편하다. 몇 칸을 세봤을 때 이 길이가 얼마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45도나 90도 같이 일정 각도를 그리는 것을 쉽게 합니다. 이 선을 따라서 그리면 되기 때문에 좀 더 편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자, 그리고 투명종이 묘사는 그리고자 하는 것을 트레싱지 위에 올려놓고 그대로 따라 그리는 방법. 이것이 투명종이 묘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고 그리는 거죠. 그냥 보고 주의 깊게 관찰해서 그리는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단선에 의한 묘사가 있습니다. 그냥 테두리를 깔끔하게 그려서 묘사를 하는 거죠. 여러 선에 의한 묘사는 이렇게 똑같이 그리되 아까 본 것처럼 좀 간격을 달리해서 이런 그림자나 명암 등을 표현할 수 있는 게 여러 선에 의한 묘사입니다. 그리고 단선과 명암은 이렇게 테두리만 그리고요. 여기를 이렇게 선이 아니라 명암을 넣어서 연필을 이렇게 흩뿌리듯이 그려서
하는 것이 단성과 명암에 의한 묘사. 그리고 점에 의한 묘사는 이렇게 점을 좀 빽빽하게 찍고 느슨하게 찍어서 이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점에 의한 묘사입니다. 자, 그리고 배경 표현 방법 반드시 보시기 바랍니다. 되게 단순한 게 나와요. 가까운 건 사실적으로, 멀리 있는 건 단순하게. 그리고 공간과 구조, 그들의 관계를 이 배경이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배경이 왜 중요하냐면 이렇게 집을 그렸을 때 사람이라던가 자동차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좀 스케일감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배경 표현으로 건축물의 용도와 주변 성격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뒤쪽에 주택가가 되게 많이 있으면 이거는 좀 조용한 주택가에 있는 오피스 뭐 이런 느낌을 좀 줄 수 있는 게 배경의 역할입니다. 문제에서 보시면 배경을 표현하는 목적과 관계가 먼 것은 내부는 볼 수 없습니다. 내부와 배경은 큰 상관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투상도 보도록 할게요. 상상해서 그리는 거예요. 평면도, 단면도, 전개도, 인면도, 단면, 상세도 등 정면 또는 측면으로 투영된 형상을 그린 그림이다. 이것과 반대되는 것이 투시도입니다. 투시도는 실제로 보여지는 대로 왜곡되게 그리는 거고요. 투상도는 왜곡 없이 그냥 일정한 선으로 그리는 거죠. 자, 투상법은 제3각법을 작도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자, 먼저 A 방향을 정면으로 봤을 때 삼각법은 그냥 내가 생각하는 그대로예요. 좌측에 있으면 C, 그리고 우측에는 D가 있죠. 위에는 B 방향이 있고요. 이것은 평면도, 뒤쪽은 배면도입니다. 근데 이각법이나 일각법은 내가 생각하는 것과 조금 달라요. 정확하진 않지만 이 왼쪽을 좌측면으로 보지 않고 우측면으로 본다거나 이 보는 개념이 좀 다릅니다. 그런데 삼각법은 내가 서 있는 위치에서 정확히 하기 때문에 보통 우리 사고에 잘 맞는 그림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그냥 기본적으로 A를 정면으로 보고요. B로 보는 것은 평면, 위에서 보는 게 평면. 그래서 일단 답은 2번입니다. 아닌 걸 하나씩 보시면 A는 정면이 되고요. C는 좌측면이 됩니다. 나보다 왼쪽에 있잖아요. 그리고 D는 우측면이 돼요. 이것을 반대로 설명했고요. 확실히 맞는 것은 B 방향이 평면도입니다. 자, 그리고 시점에 의한 분류입니다. 일반 투시도는 보통 사람이 이렇게 서서 건물을 바라보는 거예요. 실내를 좀 바라볼게요. 어떤 초점을 기준으로 가는 거고요. 이렇게 실제로 보이는 것처럼 왜곡되어서 보이는 겁니다. 조감도는 새가 날아서 건물을 보는 거예요. 요즘은 드론 띄우는 거죠. 그래서 위에서 이렇게 보는 거. 시점이 매우 높이 있는 것이 조감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에스키스가 뭔지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평행투시도, 경사투시도, 유각투시도 이렇게 있네요. 자, 먼저 평행투시도는 물체의 밑면과 정면을 각각 지반과 화면에 평행으로 놓고 그린 투시도입니다. 일반적으로는 1소점 투시도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이것은 뭐냐면 소점을 하나 두고 이렇게 소점을 기준으로 펼쳐 나가는 거고요. 실제로 우리가 봤을 때 이렇게 눈에 보이는 그대로 그리는 것이 1소점 투시도고 눈에 평행되게 그리는 평행 투시도입니다. 경사 투시도는 어떻게 할까요? 경사를 좀 두고 그리는 건데요. 이렇게 면이 모두 화면과 기면에서 기울어진 상태로 그려주는 겁니다. 화면은 이렇게 정면으로 보이는 면, 이면이 화면이고요. 기면은 이렇게 서 있는 면인데 서 있는 면 자체를 이렇게 기울여 가지고 그리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유각 투시도는 인접한 두 면이 가운데, 밑면은 기면에 평행하고 다른 면은 화면에 경사진 투시도입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등각투상도를 예로 들면은 아이소메트릭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세 개의 각도를 동일하게 두고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각도를 잡았을 때 각도의 틀어짐 없이 이렇게 그려주는 것이 등각투상도고요. 부등각은 이것을 조금 더 왜곡을 시켜서 각도 세 개가 모두 다른 느낌으로 그려주는 것이 부등각, 같지 않은 각 투상도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점에 의한 분류는 이렇게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해놨습니다. 1소점은 보통 실내 투시도에 좀 많이 쓰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소점 하나를 기준으로 펼쳐나가는 거고요. 2소점은 소점이 이렇게 양쪽에 두 개 있어서 이렇게 펼쳐나가는 그림입니다. 그리고 3소점은 이렇게 위에서 봤을 때 소점이 3개가 되는 아이입니다.
훨씬 더 입체적인 그림에는 삼소점이 좀 주로 쓰이겠죠. 자, 투시도법 중 아까 말했던 평행 투시도법이라는 게 한번 나왔어요. 이게 일소점 투시도랑 좀 비슷한 개념이라고 했고 일반적으로 실내 투시도 작성에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일소점 투시도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투시도 용어를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사람이 여기 서 있어요. 발이 여기 있죠? 서 있는 점, 스탠딩 포인트, 정점입니다. 그리고 눈이 여기 있어요. 아이 포인트, 시점이고요. 이렇게 앞쪽으로 바라보는 이쪽이 시선축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서 있는 면, 사람이 서 있는 면이에요. 이 면이 기면 되겠고요. 화면, 뭔가 내가 그림을 그리려고 할 때 이렇게 세워지는 면이 화면. 그리고 기면과 화면이 만나는 이 선이 기선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선축과 일자로 진행하는 이 축이 수평선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소점이라는 것은 서서히 사라지는 점인데요. 이렇게 왜곡되는 기준점 정도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람 눈 자체가 이렇게 생긴 게 아니에요. 보통은 이렇게 눈이 생겼죠. 그러다 보니까 시선 자체가 이렇게 물건을 봤을 때 이렇게 펼쳐나가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가까이 있는 건 커 보이고 멀리 있는 건 작아 보이고 같은 벽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런 소점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투시도에서 수평면과 이 화면이 교차하는 선, 수평선 되겠습니다. 이 그림을 한번 따라서 그려본다거나 한 번 더 보시면 이 문제를 좀 풀 수 있는 것 같고요. 이 눈이 있는 곳 높이와 수평선과 수평면은 모두 같은 높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